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오늘장 드디어 코스피가 2000선을 다시 한번 밟아봤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만든 2000선은 아니었고요. 개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결국 가까스로 200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내일 두 이벤트 데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장중에는요. 20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큰 장을 연출했는데요. 자, 이제 국내 증시 오늘장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 들어보고요. 문제의 내일 두 이벤트 데이인 내일의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분석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2000선을 회복한 날 의미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수급은 아직까지 불안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찜찜한 기분으로 종가를 살펴봐야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IT주가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었는데요. 특히나 삼성그룹주들 전자계열사의 1분기 실적이 우려된다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반적으로 2월 시장은 가격으로 네. 조정을 좀 받은 달이라고 하면 3월은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2000선이든 1900선이든 어떤 지지 기반들을 확인하는 기간 조정의 시장이다라고 네. 좀 여유 있게 보시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이동평균선이 하향 추세로 바뀐 다음에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는 데는 3개월 정도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3월 후반 이후에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가들,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네. 부분들이 남아있고요. 또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은 지난 12월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선물에서의 매도 포지션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주식이라든가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그리고 선물옵션 시장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락 쪽에 비중을 두는 매도 형태의 매매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만기 이후의 시장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으로 낙관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에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2차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3차 상승 시도를 보여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지난 우리가 12월 달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IT가 지난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1분기까지는 본격적인 실적들이 회복되는 신호들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반도체 관련된 가격들 같은 경우 또 LED라든가 LCD 관련된 시장 가격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들은 아닙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라든가 LCD 관련된 시장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들, 기대치에 좀 떨어진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물량 부담을 좀 받았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확인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내일장입니다. 내일 두 이벤트가 겹쳐 있는데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일단 뭐 금통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예. 컨센서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금리가 0.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리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의 인터뷰들을 보더라도 경제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대책들을 갖고 있지 못한 좀 다소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런 분위기들이 어느 정도 인플레를 잡아줄 수 있다라면 좋겠는데 지금은 수입해올 수 있는 원자재들의 가격들이 농산물을 비롯해서 유가라든가 금이라든가 원재료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 고정까지 좀 나오려면 이런 외부적인 즉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움직이는 유가라든가 원자재의 상승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는,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인상됐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시장에서는 실제로 반대로 매매했다라는 것이죠. 금리가 인상하면 매도할 것 같지만 의외로 주가의 조정들이 나타났을 때 물량을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예고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들은 시장에 크게 악재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들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투기 자금들은 빠져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자금들은 여전히 우량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그런 섹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만기는 지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3월 3주차, 4주차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수급 상황과 거래량의 증가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3월 달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다지 녹록한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은데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화학업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화학업종들은 중국 시장에서 소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기대감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또 IT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긴 안목으로 4, 5, 5월 달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2분기를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1분기 때에는 저점에서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여유롭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물량을 좀 핵심적으로 좀 줄여놓으시고 일정한 현금 비중 5대5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수 시기들은 3월 셋째 주 정도로 가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내일장 어떨지 살짝 들여다봤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죄송합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부터 그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를 이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 끝난 이후부터요, 센터장님과 함께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참여 방법은요,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와그라글 게시판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는데요. 하단에 주소 나가고 있죠.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와그라글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놓으시면 이따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젠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시간대별로 들어오신다면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왔는지 살펴보고요.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이녹스, SFA, LG화학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녹스와 SFA는 잘 가다가 일단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LG화학은 3%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대응 전략 어떻게 수정해볼까요? 예,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종목 포커스는 뭐였었냐면 우량한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IT 종목들 중에서 특히 태블릿 PC라든가 또 다층 회로 기판,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 뒤쪽에 들어가는 회로 기판을 제작하는 회사, 또는 그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 LCD 관련된 이런 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터치패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을 권해드렸죠.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녹스의 적정 컨센서스 주가 흐름들은 19,000원에서 22,000원대 사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부분적으로 매물 압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IT주들이 좀 흔들리면서 생각보다 좀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000원 이상 가면은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17,000원대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매수하는 타이밍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분적으로 19,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실현 관점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F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전에 보셨던 이녹스와 같은 주가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매수에 가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들은 21선이 지금 중요하게 손절 가격이면서 중요한 지지 기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가격권대가 현재 가격으로 보게 되면 약 66,100원대 66,100원대, 150원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69,00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 흐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종가가 68,000원이죠. 그래서 20일 평균선이 있는 가격권대가 66,000원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지지 기반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좀 조절해 가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난주 매수하셨다면 오히려 역시 7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1차적인 목표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LG화학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폭이 과다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중국 관련돼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낙폭이 컸던 LG화학은 기술적 반등도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주가를 잠시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지금 LG화학은 20일 평균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일 평균선이 이전에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제 3월달 이후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음선을 이제 잡아먹고 양선의 흐름들이 이번 주 사이클에서 유지가 돼준다라면 특히 40만 원대를 회복하는 종가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전의 흐름대로 다시 좀 가지 않겠나. 최소한의 박스권 흐름들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직전 고점까지 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자,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과 함께는요, 이렇게 거시경제를 둘러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깊이 있고 신뢰 있는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전략을 준비해 주셨을까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추세하고 네. 매수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라든가 매매 시점들 같은 경우 또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부분들은 다 오늘 방송 드렸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세를 잘 파악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짜보자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은요, 강의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좀 더 색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됩니다. 네. 예, 먼저 추세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또 어떤 세력들이 꾸준하게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것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세를 얘기하는 것은 관성의 법칙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추세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치 파도가 해변가에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것처럼 한번 큰 진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왔던 방향들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추세의 변화 신호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추세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추세가 변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상승과 하락 그리고 수평, 박스권을 움직이는 조정의 추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추세도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추세 또는 중간 추세, 작은 추세.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추세를 가늠해 볼 때 그 파동도 크게 3번의 상승 파동과 2번의 조정 파동으로 나눠지면서 전체적인 큰 대세 상승의 추세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추세는 2차 상승까지 이루어진 추세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전반적으로 추세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상승과 하락 추세는 뚜렷하게 3단계에 거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들이 축적되는 과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데는 바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등은 줄 수 있겠죠. 그 반등이 다시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조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축적의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 축적의 과정들이 3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참여하는 시장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분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찰스 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6가지의 국면에 의해서 시장을 판단을 했습니다. 왼쪽에 Y축이 주가고 오른쪽이 X축에 있는 거래량이라고 보시게 되면 그림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공포의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래에 대한 변동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완전하게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을 파는 그런 국면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늘어나는 국면이 됩니다. 이 상태가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침체 국면서부터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는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매집 국면에 이르러서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중심으로 시장을 참여하지 개인 투자가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참여하는 시장은 거래량은 일정하게 이제 거래량이 완연하게 증가되는 모습들이 확인됐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이때 개인 투자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 기관 투자가들은 이때부터 이익 실현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과열 국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거래량은 줄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부터는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템포들을 가져가고 있고 실제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배분하는 단계다. 이익을 나눠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개인 투자가들이 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과열 국면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은 더 늘어나는 현상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각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심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앞서 시간대에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1차적으로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기관 투자가들은 매집을 하는 과정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도 서서히 들어오지만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물량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열 국면에 가서는 기관 투자가들은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개인 투자가들의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떠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과열 양상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실제 분산 국면에 가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미 과열 국면부터 물량을 줄여가는 현상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분위기들을 좀 볼 텐데요. 이 내용은 이미 국면별로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보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 언제부터 사야 되느냐 남들이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시기 그리고 시장의 외생 변수 특히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생기면서 금융위기가 생겼고 9.11과 같은 그런 사태가 생기고 지금과 같은 중동 사태가 생겼을 때에도 사실 이 중동과 관련된 리스크가 반전됐을 경우에 시장은 상당히 호전된다. 우리가 민주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과 브릭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강한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고 경기가 그런 시장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이 가세해 준다라면 오히려 선진국들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경기의 회복 국면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들도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났을 때 오히려 시장은 호재성 재료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두 가지죠. 달러를 많이 풀고 선진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어줬던 것이 뭐냐면 중동발 위기가 생기면서 유가가 다시 더 올라갔던 거죠. 또 금이 더 올라갔던 겁니다. 결국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또 그동안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과도하게 상승을 했던 유가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정 국면을 보여준다면 경기가 회복 사이클로 진입하는 초반에 있는 선진국이라든가 또 중국의 긴축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된 국면들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내재대에서 생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파동에 대한 논리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세 판단에 대한 지표들로는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보는데요. 핵심적인 요소는 간단합니다. 상승은 5차례 파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중에 상승은 3파, 조정은 2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중간중간에도 중간적인 소추세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1파와 2파가 끝나고 B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3파의 상승 국면이 남아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많게는 2700포인트, 최소한 2400포인트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들이 올해 시장에서 남아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900선 이하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 1900선대 이하에서는 시장이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시기들을 가늠하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주가지수의 추세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나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건데요. 종합주가지수의 추세는 주봉을 가지고 그것도 선차트로 놓고 주봉의 종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차트를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약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파동들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전체적인 큰 사이클의 3파가 주봉상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2년 동안의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1차 파동들이 2009년도 10월달 전후로까지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2차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지금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차트는 2010년 1월 달에 만들어진 주봉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제가 화면을 만들었고 이 내용들을 강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파동이 나타나는 시기다. 당시에도 2월과 3월은 월봉상으로도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조정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2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주가의 바닥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주가의 바닥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7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주가가 바닥 국면에 오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모두가 아끼려고 하는 그 시기가 되면 시장은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파동을 보셨던 것처럼 시장의 전체적인 큰 사이클이 한 번 정도 끝나고 시장이 모두가 어려워지는 시점,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 2, 3년 동안에 가장 낮은 시점까지 거래량이 축소되는 그 시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그동안 매도 위주로 바뀌다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매수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질 때 그때 염두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10월달, 12월달 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크게 한번 도이치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 시장에서 물량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량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이 바닥권이었을 때 가장 먼저 투기적인 자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즉 헤지펀드 같이 시장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시장이면 어디든지 전 세계를 무대로 투자에 나서는 헤지펀드들은 그만큼 시장이 어느 국면에서 움직일지 어느 국면이 바닥권인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에서 빠져나와서 선진국으로 왔고 선진국에서 잠시 쉬면서 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의 기조가 바뀌는 시점에서 시장은 바닥 국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주가의 바닥은 모든 이동평균선들 5일, 20일, 60일, 120일 이러한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역배열되어 있는 시점이 되게 되면 주가는 1차적인 저점을 찍고요.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0일 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제반 평균선들이 한 점에 수렴하는 상황들이 전개됐을 때 시장은 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MACD라든가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보조지표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오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26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이 고점과 저점에서 평균값을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됐을 때 이 종목의 단기적인 트렌드가 바뀐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과거들, 그 시기에 진짜 주가는 바닥이었나라는 것이죠. 아마 이 그림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3번 정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92년도에 처음으로 증시를 외국인들한테 개방했을 때, 그리고 97년도에 한보 사태와 기아자동차 사태가 있었을 때, 그리고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리고 2004년도에 중국이 긴축을 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고유가의 흐름들이 전개가 되었었던 시기, 그리고 바로 2010년도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왔던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지금 시장은 사실상 이런 악재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싹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또 외국인들의 순매도소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살펴주시죠. 예, 이전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들, 제가 10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누적된 매매 흐름들을 좀 살펴봤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지만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20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가들, 즉 앞서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처음 시장을 개방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를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 2006년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순매수를 하지 않았고 물량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죠. 사실 이 시기에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펀드로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가 시장에 들어왔던 시기죠.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달러가 급속하게 빠져나갔죠.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준 베이스는 이전에 20년 전에 처음 샀던 시기보다도 순매수 규모가 더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실제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식 비중보다는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 아니다. 이것을 거꾸로 되짚어보면 현재 종합주가지수나 코스피에 대한 시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선진국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들을 좀 우리가 감안했을 때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타이밍과 매도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매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 내가 주식을 샀더라도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기본적인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좀 펴시면서 시나리오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각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개월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연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5개월 이상 종합주가지수가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 6개월, 7개월 가는 경우는 20년, 30년 동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4, 5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개월 이상 상승하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은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의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월달 시장은 따라가면서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사는 전략이었었고 2월달 월봉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월달에는 이동평균선이 꺾였기 때문에 최소한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3월은 지나고 나야 된다라는 시각이죠. 지금 3월의 월봉의 모습들이 양선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것이 고점 대비 밀리는 현상들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장을 좀 여유 있게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 3월 달은 음선의 모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다. 또는 3월 달에 양선을 만들더라도 윗꼬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으로 보시고요. 그렇다면 3월 달의 매수 시기는 어디다? 3월 달은 3월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3월 시작했던 가격대 이하면 좋고 또는 근접시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월초에 못 샀다라면 3월 후반 정도에 천천히 시장을 접근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시고요.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내가 한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를 판단할 만큼의 기본적 분석의 능력들이 있으시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펄을 이용하시던가 또는 기업의 EPS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산 가치를 가지고 PBR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기업의 실적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실시간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평가해 놓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내놓는 목표 주가가 트렌드로 상승을 꾸준하게 한다면 그 기업의 실적들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트렌드가 갑자기 목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어느 증권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지 또는 상승하다 꺾이는지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적정 주가 흐름을 가늠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는 목표 주가의 10% 정도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거래를 증가를 동반해서 캔들의 모습들이 양선을, 특히 아래 꼬리를 만들어 놓는 모습들이 좋은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의 가장 리스크는 시장을 상승세를 끌고 왔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연속적인 분위기들이 연출됐을 때, 이전하고 다른 모습들, 규모가 커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의 포인트를 반드시 메모를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 포인트에서는 항상 50% 정도, 내가 다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50% 정도는 축소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는 게 좋겠고, 상승의 트렌드였을 때는 한 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던져서 고점을 끝까지 확인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고요. 한 번에 던지신다면 고점 대비 몇 프로입니다. 목표 주가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넘어서면 그때서부터는 그 목표 주가 위에서 형성되는 고점의 몇 %에서 나는 이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격이나 포인트들을 항상 정리해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하겠다라는 전략, 매도하겠다라는 전략, 또 시장에서 꾸준하게 보유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투자하시기 전에 정해두시고 모니터 옆에 붙여두시고 또는 핸드폰에다가 바탕화면에다 깔아두시고 이러시면서 계속해서 마인드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프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추세에 대한 접근은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던지는 시점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장이 아주 강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은 물량을 던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죠. 사람들이 다 좋아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지금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여러분들은 이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50년 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 말씀드렸죠. 남들이 다 좋은 시기다라고 할 때 조용히 뒤에 가서 주식을 팔았다고 하는 그 주식 고수의 얘기를 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다우의 이론을 보더라도 시장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는 과열 국면들이 진입하는, 즉 개인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그 시기이죠. 그래서 사실상 올해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정점들이 마련되지 않겠나. 즉 여름 시즌이 지나고 나면 가을 이후의 시즌에서 추가적인 실적 증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변화의 흐름들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거 10여 년 동안 나타났던 주가 흐름들 중에서 최근 강하게 상승이 나타났던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바닥권이었을 때 하이닉스의 주가가 6,000원, 8,000원대였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적극적인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들은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신용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또 반도체는 상반기 때가 어느 정도 정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 반도체 주가들은 이미 경쟁력을 대만 업체에 비해서 충분히 수혜 확보를 해놨다라는 측면,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측면을 기억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매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매수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주가의 고점에서는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차례로 부채살 모양처럼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즉 5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밑에, 그 위에 20일 평균선, 그 다음에 60일, 120일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맨 위에가 5일선이겠죠. 가장 높을 테니까. 중요한 것은 이격도 역시 그 각각의 이동평균선하고 벌어져 있는 그 이격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격도의 평균이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가 주가의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일 평균선이
중요한 추세선이다라는 말씀드렸죠. 21일이나 26일 이평선이 무너지는 시점이 사실상 최소한 2, 3개월 정도 쉬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물량을 줄여가는 과정들을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깨고 그 다음에 5일선이 나오고 캔들 당일 주가가 역배열되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20일선이 깨지는 그 초반에 여러분들은 물량을 부분적으로 좀 줄여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20일 평균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반등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이 쌍봉을 만들어내는, 즉 더블탑을 만들어내는 그 시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20일 이동평균선이 움직이다가 이런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5일 이동평균선이 더블을 그리면서 무너지는 이 시기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추세가 반전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런 종목들을 틈틈이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 2007년도로 돌아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한 번씩 이동평균선만 두고 살펴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오늘은요. 추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방법 센터장님답게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서도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7시가 넘었는데요, 벌써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 관련해서요. 어떤 종목이 좋다, 관심 종목까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예, 오늘은 네.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중국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간접 투자를 하시거나 직접 투자를 하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 그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선진국에 비해서 또는 국내 증시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관련된 펀드라든가 이런 쪽의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화학업종은 대표적으로 눈에 말씀드렸던 LG화학이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난주에 급반등을 하고 오늘 또 상승폭이 좀 컸는데 서두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LG화학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3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지지기만들이 마련되는 과정이 언제 필요하다? 3월 중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초가 아래 또는 오늘 주가보다 낮은 가격권대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여유있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휠라코리아입니다. 올해는 섬유유복 관련된 종목들 IPO가 많이 있습니다. 즉 새롭게 상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장하는 흐름들이 어느 때 가장 좋냐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장이 좋아야 기업들이 시장에다가 상장을 해서 돈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을 많이 받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업종에 그 종목들이 기업들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공장을 증식하고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 때 그 업황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섬유유복 관련된 종목들의 신규 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G 패션이라든가 또는 베이직하우스라든가 또 휠라코리아 같은 종목들, 섬유유복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에서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낙폭도 컸습니다. 그중에서 베이직하우스가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휠라코리아를 일단 1차 목표는 7만 5천 원대 넘기는 시점 전후로 해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보시는 것이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흐름들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CGV입니다. 네. 경기가 좀 위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장을 가는 수요가 적은데 올해는 블록버스터급이 2분기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극장에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새로운 사이트들이 오픈되면서 매출액도 긍정적으로 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0일 이동평균선들이 하락으로 반전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나서
즉 20일 이동평균이 꺾인 이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이 돌아서 이제서야 20일 평균선이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죠. 종합주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CJ, CGV 같은 경우도 3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4월 달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시그널까지 접근해 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총 3종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센터장님께서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통해서 자리를 마련하셨다 들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사학연금회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서 5시까지 여러분들에게 2분기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다 리뷰를 해드릴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전망과 경기 분석과 관련돼서 저희 PB가 시장 전망들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돼서는 어떤 시장 변화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좋은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국내 경기 선행 지수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2분기의 유망 종목과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리고요. 또 시장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10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를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곧바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이요. 아이디 카리스마님께서 또 오랜만에 저희 대박클럽 찾아주셨습니다. 루멘스를 오늘 매수하셨는데요. 9,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예, 루멘스는 뭐 검사기기를 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검사기기, 3D 형태의 네. 검사기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1차 2월 달에 상승할 때 못 잡으셨던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9,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손절 가격, 추세 지지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평균선이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매수는 잘하신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사셨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10% 사셨다고 하면 잘하신 것 같고요. 30% 정도까지는 비중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9,000원이 지지되는지를 보시면서 9,000원대에서 십자선의 도지가 나타나고 거래 증가가 형성됐을 때 매수에 가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셨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이디 명품인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톱텍을 매수하셨는데요. 2월 마지막 날 21,600원에 매수해서 비중은 35%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뭐 IT 관련된 섹터들이 다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함께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은 아침에 밀렸다가 좀 끌어올려주는 네. 형상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시장 에너지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실적 우량 IT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붕괴되는 시점들은 실질적으로 21,000원대가 또 21,500원 요때가 중요한 추세 붕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전에 고점대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은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2,000원대가 깨지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권대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밍상으로 많이 늦었고요. 그래서 거래가 분출되면서 21,000원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3월달은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중소형 종목들의 트레이딩들이 전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민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거의 손절 단가 수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침착하게 물량을 좀 줄여가시면서 시장을 네.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톱텍 워낙 잘 갔던 종목이니까요, 최근에. 자, 이번에는요, 아이디 고집불통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종목이네요. 고유가 소식이 이제 화학주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요. 금호석유, 지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하시네요. 화학주를 사신다고 하면 저는 오로지 LG화학이죠. LG화학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정유 관련된 섹터를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GS라든가 예, 또는 SOE. SK 이노베이션 예. 같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종목은 20일 평균선이 하향으로 전환되는 위기 시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빼더라도 20일 평균선만 보더라도요. 20일 전의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20일 평균선이 계속해서 하향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입니다. 직전의 고점 수준까지 주가가 즉 14만 원대 위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시기 늦춰 잡으시고요. 오히려 LG화학이 새로 매수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이디어 0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을 77,000원에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반등이 나오려고 해도 다시 밀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은 적어주진 않으셨고요. 예, 두산중공업보다는 두산그룹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두산인프라코어를 투자하는 것이 낫다. 중국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밥캐 때문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돈 벌어서 밥켓에 다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밥켓이라는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최소한 상반기는 어려움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때가 좀 바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중공업은 지금 현재 주가로 본다라면 작년에 10월 달에 형성되었던 저점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길게 보면 더 이상 크게 빠질 것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겠지만 새로 매수하신다라면 중공업보다는 인프라코어 쪽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좀 조정폭이 있긴 했었는데 나오는 뉴스 내용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실적들이 그다지 좋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무도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노신소재를 보내주셨는데요. 15,000원에 올인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좀 간곡해 보이는데요. 강의 내용 중에서도 세네 개도 잠깐 얘기를 하셨었죠. 나노신소재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요. 예. 일단은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매매 타이밍은 최소 6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적정 주가. 시장에서 또 상장을 하면 상장 이전에 공모를 하셨던 분들, 또 오랫동안 그 회사가 비상장 상태에서 투자하셨던 분들, 대주주 물량들,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적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최소 6개월입니다. 현재는 약 3개월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 상장 이후에 형성되었던 고점 수준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인하셨다고 하니까 반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업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대에 사셨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 17,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부분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놓으시고 올인할 수 있는 물량에서 현금 비중을 좀 챙겨두시는 건 어떤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쉽게도 센터장님께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은요,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댓글로 상담을 남겨주시니까요, 이 점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센터장님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역시나 와글와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역시나 센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시간대별로 들어보시면 무료로도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관심 종목 받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문제 목요일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소원의 전문가 주신영님과 함께합니다. 강의 내용은요, 특공개미 프로젝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문제 예상 끝나고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